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체의 용해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 민욱이 학생이 대답을 잘하겠죠. 여러분, 용해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용해도란 용매 몇 그램에, 이건 진짜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용질의 그람수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용해도가 20이다. 어떤 물질의 용해도가 20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20g이다. 그런데 용해도가 20인 이 물질을 용매 50g에 넣어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일까요? 이런 것도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용해도가 20인 어떤 물질을 용매 100g에 섞어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포화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포화용액은 무슨 뜻이죠? 네. 포화용액은 이미 다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최대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포화용액이 됐다는 거는 용해도만큼 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매가 100g일 때 20이 용해도였다면 용매가 50g일 때 이 물질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요? 이것의 정답이 10이 되겠죠. 따라서 용매 50g의 포화용액을 만들 수 있는 이 물질의 양은 10g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고 익숙해지고 요거를 외우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꼭 외우세요. 오늘은 기체의 용해도인데요. 말 그대로 기체가 액체의 용매 속에 녹았을 때 그때의 용해도를 살펴볼 겁니다. 특히 지난번처럼 온도와 기체 용해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기체는 압력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압력과 기체 용해도와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준비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얼음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상온의 물, 수돗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 있는데요. 여기는 뜨거운 물을 선생님이 담을까 합니다. 뜨거운 물, 지금 방금 끓인 뜨거운 물입니다. 자, 온도가 다른 이 세 개의 비커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는 이 탄산수를 선생님이 담아볼까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험관이 있는데 시험관에 한 절반 정도를 담아볼까 합니다. 지금 기포가 생겨가지고 네, 한 절반 정도 각각 한번 담아볼게요. 자, 요거 담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이렇게 넘쳤는데 어쨌든 이 절반을 비슷한 양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얘를 조금씩 여기다가 좀 부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양이 다 달라졌네요. 다시 또 맞춰보겠습니다. 자, 끝에 게 조금 이제 정확하게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여러분 대략적인 걸 보도록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있죠? 얘가 조금 작나요? 조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같아졌습니다. 자, 얘를 동시에 이 안에 넣을 건데요. 특히 뜨거운 물에 담는 거는 선생님이 하나는 고무마개로 막을까 해요. 고무마개로 막으면 막은 시험관에서는 압력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마개로 막아서 뜨거운 물에
동시에 착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발생하는 기포를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뜨거운 물입니다. 얘가 뜨거운 물, 상온의 물, 그리고 얘가 얼음물이거든요. 얼음물은 거의 기포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온의 물은 조금씩 조그만 기포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지금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그 물방울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대로 냅두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할까 해요. 이건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여기 칠판을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지금 사이다 속에 지금 압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거 지금 뚜껑이 날아갔어요. 보셨나요? 왜 지금 뚜껑이 날아갔을까요? 사이다 속에 녹아있는 기체가 이 안에 녹아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얘는 열려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갔지만 얘는 막혀있기 때문에 이 안에 기체가 갇힌 거예요. 그런데 기체들은 원래 분자 운동이 너무 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안에서 막 움직이다가 이 뚜껑을 쳐내서, 압력이 높아져서 뚜껑을 쳐내서 얘가 훅 날아가 버린 거죠. 사실은 선생님이 얘를 지키고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계속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얘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 일이 벌어졌네요. 어머! 또 이게 날아가면 실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잡고 있을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 눈으로 구별이 되시나요? 지금 보면은 둘 다 기포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 뚜껑을 막지 않은 쪽에서 더 많이 기포가 발생하는 거 여러분 확 보이시죠? 네, 뚜껑을 막은 쪽에서는 기포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선생님이 뚜껑을 열리지 못하게 해서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 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얘가 뚜껑이 날아감으로써 내부 압력이 지금 조금 낮아졌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또 다시 기포가 여기로 나가서 내부 압력은 높아졌을 거고, 점점 얘는 많고 얘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얘도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얘는 뭐 더 나오지 않고 있고,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차가운 물에 있던 거를 뜨거운 물 쪽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뜨거운 물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죠? 예,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까 차가운 물에 얼음물에 있었을 때는 얘 기포가 거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넣자마자 지금 기포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미친 듯이 나가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험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 뚜껑이 날아갈까봐 무서워요. 이제 열어놔야 되겠어요. 이제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지금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이다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다가 아니라 지금 뭐죠? 탄산수죠. 선생님 탄산수 준비했거든요. 탄산수 안에 CO2가 적게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은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가 다 나가버리니까 탄산수 안에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적어졌냐?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용해도가,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작아졌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말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요? 1번
얼음물, 2번 산호내물, 3번 뜨거운 물. 자,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물에 넣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죠? 자, 송민욱 학생, 어떤 물에 넣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죠? 뜨거운 물. 맞습니다. 불안했어요. 못 맞출까봐. 여러분도 맞추셨나요? 예, 온도가 뜨거운 물일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했고 이산화탄소가 적게 녹아있고 용해도가 작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민해 봅시다. 압력은 어떨수록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질까요? 압력이 어떨수록 기포가 많이 생기고 이산화탄소 적게 들어있고 용해도가 작아질까요? 예, 지금 민욱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답이 나오셨나요? 여러분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잠깐 비춰줘 보세요. 뚜껑이 막힌 것과 막히지 않은 것 어디에서 기포가 많이 생겼죠? 요거는 알죠? 민욱이 학생? 막힌 거. 네, 막힌 데서 많이 생겼어요? 막히지 않은 데서 많이 생겼었죠? 여러분 어디가 더 압력이 높을까요? 막힌 거 안 막힌 거? 대답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막힌 거. 예, 막힌 데가 압력이 높은 거죠. 막힌 데서 압력이 높은 거고 막힌 데서 기포가 적게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적게 들어있고 용해도가 작아진 것은 막힌 거예요? 안 막힌 거예요? 안 막힌. 안 막힌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압력이 어떨수록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대답해보세요. 안 막힌 거니까. 막힌 건 아까 압력이 높다 그랬죠. 그럼 안 막힌 거는 압력이 낮은 거예요. 따라서 압력이 낮을수록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온도와 기체의 용해도와의 관계.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더 적게 녹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지죠. 분자운동이 너무 활발하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체가 막 뛰쳐나가요. 아 답답해 하고 막 뛰쳐나가요. 용해도가 작아집니다. 반면에 압력이 높아지면 꾹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어요.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면 용해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그러면 높아지니까 낮아지는 이와 같은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해요?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관계는요. 높아지니까 높아졌어요. 이와 같은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기체의 용해도, 고체의 용해도랑은 좀 반대죠.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도 커졌는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집니다. 이거는 기체와 고체의 특성들 때문에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재미삼아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볼까 해요. 선생님이 먹으려고 콜라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콜라를 얼음물에 한번 담가보고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가볼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음물에 한번 담가볼게요. 자, 물이 넘쳤지만 이따가 민욱이가 닦는 거 도와줄 것 같아요. 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예, 이번에는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상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용해도가 어떻게 되죠?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러면 녹지 못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자, 뜨거운 물이 좀 식어.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 뚜껑이 볼록해졌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뚜껑이 볼록해지고요. 얘는 지금 만져보세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무서워요. 뚜껑 한번 조금만 열어볼까요? 무서워서 못 열겠어요. 거품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요. 뜨거운 물이 엄청 뜨거운 물이었으면 더 잘 될 때 지금 보면 기포가 올라오죠. 기포가 올라오죠. 네, 그런데 얘를 얼음물에 넣어보면
기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반응이 시원찮네요. 여기 있는 그 거품들이 오히려 없어지는 추세예요. 다시 뜨거운 물에 넣어볼게요. 이게 확 뜨거워야 되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죠. 뽀글뽀글 다시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쪽엔 좀 보이는데 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체가 녹아있지부터 튀어나와요. 자,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거품이 올라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러진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여러분, 시험 범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시험 잘 보시고 항상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